여러분, 광개토 대왕님 아시죠? 예. 그분이 계셨을 때는 백성들이 그랬답니다. 대왕님이 여기저기 어딜 가더라도 승리해서 돌아와서 풍족하니까 이처럼 좋고 평화롭고 행복할 때가 없구나 하면서 국민들이 항상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광대국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광대국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행복이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광대국,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보통 로마 제국, 영국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 이 몽고, 독일, 프랑스, 일본도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데, 우리도 그렇게 강대국이 부강한 나라가 저도 참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심이고 마음인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다른 것 같아요. 부강해지더라도.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침략에서 빼앗고 그만큼 그 풍족하게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강해지는데 방법이 이전과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대한민국 부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강한 것에 이제 그 큰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 걸 한번 여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라는 거 아시겠죠? 네. 예, 이탈리아 중에 여기가 이쪽이 지금 로마가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로마를 살짝 벗어난 이 영역이 옛날에 라티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라틴어, 영어의 뿌리 라틴어라고 많이 하는 건데, 그 라틴어를 처음에 쓴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약간 확대해보면 이 정도인데, 지금 이태리는, 여기 현재 이태리는 우리 한반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넓이나, 그리고 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8선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태리도 그 정도 선에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태리가 로마 제국이 가장, 크게, 영토가 확장된 때를 한번 이제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태리고, 그 외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이 프랑스, 영국, 이쪽으로는 이집트, 여기가 그 수단 바로 위쪽까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지금 흑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그러니까 공국의 약 몇십 배 된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로 로마 제국은 팽창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도 그 로마 제국 영향은 우리 인류가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 영향대로 저는 지금 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많은 말들 다 지금 라틴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강대국이 이 정도 됐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하는가 하는 몇십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부강함 중에 세 번째 장인 갑돌 갑순이와 부강, 그러니까 1번, 2번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요즘의 흐름에 맞춰서 갑돌이 갑순이, 연애와 관련된, 그리고 요즘에 또 그 미투 운동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 소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갑돌 갑순이 가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1절, 2절, 3절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갑돌이 갑순이, 실제로 이 노래의 그 사실성은 1870년경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갑돌이 갑순이를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래, 잘난 남자, 잘난 여자. 우리 보통 그 갑을 변경할 때 갑은 항상 첫 번째 그만큼 잘났다는 의미로 갑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는 요즘에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예. 그런데 이 둘이 한 마리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하게 됐죠. 그런데 둘이는 마음꾼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구절에서 사실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싶어도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거의 알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에 약간 좀 더 그 색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가지런히 하는 그런 훈련도 많이 쌓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또 심지어는 상대가 이렇게 이제 무슨 의미로 뜻을 표현하는 경우조차도 말은 있는데도 마음 표현했을지언정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이 정말 어떤 뜻인지 알고자 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한 구절을 이거 작가는 어떤 뜻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 뭐 주제가 뭐다, 소재가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분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구절도 분석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내용은 표현된 그 마음의 표현 글씨는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현해도 그런 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이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산을 옮기거나 모래 한 주먹 이렇게 움직인 걸 제가 지금도 본 바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먼지 한 톨도 마음으로 움직인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집, 커다란 자동차도 거대 엔진으로는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이전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해 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이 수조에 먹물을 3방울을 떨어뜨렸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떨어뜨린 다음에 한 10초나 20초 지나서 과연 어떤 모양새가 될 건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의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물 3방울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전혀 거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역이냐면요, 유체 역학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비가 많이 왔고 태풍 불었고 했지만은 일본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이 발전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방향을 연구하고 그리고 파괴력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실제로 파괴력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를 우리 인류는 거의 슈퍼컴퓨터에 할아버지를 쓰더라도 아직 정확히는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영역이 바로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해도 안 되는 건데, 보이는 것, 그러니까 구름이나 물의 흐름이나 이걸 유체역학으로 아무리 분석해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 속에 있는, 남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아는 겁니까? 심지어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이렇게 그 두꺼운 구격을 안에 들어있고, 생각이요. 그리고 두툼한 이 피부 조직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 마음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그 가사로 돌아가서 마음뿐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 제 연구 분석이고 분석 결과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 아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온 많은 뭐 유학생이든 뭐 저기 그 외국인들조차도, 여행객들조차도 한국인들은 쉽게 표현을 하지 않는 거구나, 마음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아쉽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비자를 한번 제가 좀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한비자는 나는이라는 부분에서 상대를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진시황이 한비자의 그 글을 읽고 반했다고 했지만은 한비자가 그 대왕에게 가서 쉽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대왕에게 이것은 이러저러합니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대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은 그만큼 말만 번지를 하고 실속이 없다. 근데 반대로 아주 확실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뭐 화려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너무나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응용력도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비자, 우리가 생각해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비자, 공자, 노자, 그분들 다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만큼 사람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현명하게 말한 분이 한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숭고한 가치의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따라줬으면 하는 것인데 그만큼 설득하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쉽게 그 말씀 따라줍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자녀를 또는 이웃을 뭔가 하고자 하는 좋은 곳에 한번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이 어렵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근데 말도 하지 않는 이 마음뿐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마음뿐인데도, 여기 안에 보면은 또,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다고 그랬어요. 이 경우를, 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좀 한번 보여줄 게 있습니다. 들어봐. 한번. 여기,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산에 보면은,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산을 보면은, 갑순이는 신을 갔단 말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여기, 신사 승려분들께서 결혼했어요. 신사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시집 온 여자가 다른 남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리 불행의 역사를
표현하는 양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2절인데 3절 한번 또 볼게요. 갓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갖고 여기 또 갑수이 뛰라 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갓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는데 실제로 갓돌이가 화를 낼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그만큼 불행해질 수를 뻔히 알면서도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연애 양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지금껏 아까 포르투갈이니 스페인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이런 나라를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 나라들의 연애 양상하고 우리 한국의 연애 양상을 제가 좀 다양한 측면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애 양상하고 국가의 발전 양상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 누리는 양상하고 많이 연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천 안 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는 하지 않겠지만은 요즘에 현재 요즘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이라고 제가 보여지지만은 제가 봐서는 아직도 아니라고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저는 이 노래를 보고 제가 자주 드는 생각이 정말 마음이 있잖아요. 또는 마음이 맞잖아요. 그러면 바로 만난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세상은 좀 덜 든다는 느낌 들어요. 근데 우리는 여자가 튕기지 않으면 제맛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튕기는 것도 정말 미스터 라이프다. 그럼 여성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남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수많은 침략을 약 800번 이상의 800번 내외 정도의 그 침략을 받았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침략 받은 거에 1차적인 책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저는 정말 자주 반성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스스로 다시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특히나 남자들이 의외로 그런 생각을 좀 덜 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무대에서 우리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그 양궁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집중력에 그리고 끈기에 이 표현인 양궁을 그리고 또 사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양궁에서 훨씬 더 그 다른 나라에서 할 때보다 더 좋더라 이거죠.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 할 때라도.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의외로 좀 우리 한국 여성들의 성적보다는 좀 더 미흡한 것이 제가 본 느낌이고 아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이 한이 많다 했는데 저는 이런 연애 양상이 결국 그런 한을 만들었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약간 이제 마무리해가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문물을 전해주었는데, 임진년 때 우리가 정말 초토화될 정도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또 몇백 년이 지나서 1905년도에 무렵에 20세기 초에 또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야, 너희 한국은 그렇게 문물을 전수해주고 반대로 그 전수 받은 나라로부터 지배당한 것이 내가 보기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안 듣고 싶었고 들으면서 저 정말 창피했고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라고 이름이 원래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마케도니아 제국, 마케도니아 왕국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왔던 걸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가고 또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배를 했던가. 근데 알렉산더의 이 공격, 그러니까 그 전투 방법을 여러분들이 약간 그 역사, 그러니까 많은 역사자를 통해서 좀 접했을까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와 굉장히 비슷하게 자연에도 그러한 양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딱새라고 아십니까? 딱새라고 저는 어렸을 때 딱새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새 이름 중에. 자, 이제 딱새의 어떤 그 움직임과 딱새의 생활을 그리고 딱새가 어떤 식으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가를 살짝 좀 먼저 보여드려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게다가 강박적인 수준의 호전성으로 무장하고 있죠. 수컷 왕산적 딱새는 자살행위 같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갈까마귀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로 갑니다. 그 다음엔 까마귀의 등에 앉아 상대를 괴롭힙니다. 목을 찌르기도 하죠. 갈까마귀가 왕산적 딱새를 죽일 수도 있지만 딱새가 이 자리를 지켜내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왕산적 딱새는 잠자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화려한 부계 비행 기술로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왕산적 딱새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커다란 맹금도 예외가 아니죠. 낮게 나는 항공기에 덤비는 모습이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눈부시게 민첩한 비행 실력과 거의 병적인 수준의 공격성 덕분에 왕산적 딱새 둥지 위의 하늘은 한가해졌고 새끼들은 좀 더 안전해졌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아빙입니다. 왕산적 딱새는 새끼들이 험한 세상에서 유리하게 출발하게 하려고 큰 위험을 무릅씁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강대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갖고 있지? 같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도 안 돼? 누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좌지우지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좌지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셨겠지만은 중국은 방금 갈가마기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딱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딱새가 비행기 있죠. 비행기도 위에 가서 공격합니다. 물론 비행기는 굳이 딱새하고 힘을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그만큼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생명력이 있고 강력한 생활력이 있다면 당연히 행복은, 자식들의 행복은, 후손들의 행복은 저는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